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2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나왔고요. 가이던스도 나왔고요. 주가는 그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애프터마켓에서 초반에는 막 5%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1% 넘는 강세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는 이따 저희가 종목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풀어볼 텐데 저희 표정이 이렇게 싱글벙글할 수 있다라는 거는 괜찮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 제시인데 괜찮았습니다. 얼마나 괜찮았는지 또 우리 국내 시장을 얼마나 끌어올릴 만큼의 괜찮음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 시장은 약간은 아쉬운 시장의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을 다 씻어낼 만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밤사이 시장 하락은 그냥 이렇게 눈 한번 깜짝 감았다 뜨면서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목요일입니다. IS셋 이지환 대표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월갈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자, 기쁘게 운동하러 가요 하면서 병우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소식 다들 기다리셨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에서 사실 이왕이면 가지고 있진 않아도 이왕이면 좋게 나오는 게 국내 증시 훈풍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하니까 다들 기다리고 기대하시고 반신반의하고 계셨을 텐데 어떨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 왔습니다. 자, 이 가운데 S&P 500 다우 지수는 조금 쉬어갔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장 중에는 낙폭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소폭 약세권에서 S&P 500 0.04% 하락, 다우는 0.2%대 소폭 하락했고요. 나스닥만 장 초반 또 중반에 부진을 딛고 0.27% 소폭 올랐습니다. 러셀 2000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0.47%까지 올랐고요. 국제유가는 밤 사이에 최근에 좀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데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비슷할 것이다. 파월 의장이 FMC에서 얘기했거나 지난주 의회에서 증언을 할 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 2번 더 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그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분이 변호사다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그러니까 텍스트로 보면은 밑줄 그으면서 봐야지 그 문맥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교묘하게 해석을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워딩이 어떤지 보시면 와, 이분 진짜 변호사 출신 맞구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정책이 제약적이었지만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을 수 있고 이게 뭔 소리예요? 충분히 오랫동안 제약적이지 않았다. 뭔 소리일까요? 따라서 더 많은 제약이 올 것으로 믿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약이라 하면은 긴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계속해서 고용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은 긴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크리스티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같은 토론에서 ECB가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예상대로 않다고 얘기하면서 그 예상대로 이 상황이 전개가 되면 7월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파월 의장의 유럽에서의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보면서 약간 답답했지만 교묘하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 반도체주들이 어제 하락했던 건 미국 정부에서 AI 반도체 수출에 대한 중국으로의 제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상무부 쪽에서 이르면 다음 달 초 중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사전허가 없이는 엔비디아 등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선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상무부에서는 이 추가 제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난 작년에 상무부의 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이후에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내놓은 저사양 AI 반도체 대중 수출도 이전에는 고사양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엔 저사양까지 사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 최고 재무 책임자 CFO 콜레트 크레스는 정부가 이렇게 추가적인 제재를 할지라도 설사 실제로 뭐 이렇게 이루어져도 재무 상태에 즉각적이며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정부의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회사의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좀 흐름 가운데 엔비디아, 뭐 AMD 이런 종목들 장중에는 낙폭이 한 3%까지 확대가 됐다가 결국엔 낙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은 좀 어제는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유독 강했는데 밤사이에는 또 그렇진 못했습니다. 그런 낙폭을 좀 줄였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엔비디아 주가 1.8% 하락, 퀄컴 1.8% 하락, AMD는 0.2%까지 낙폭 줄였고요. 인텔은 1.5% 하락,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0.42%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인공지능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예상을 넘어서는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37억 5천만 달러, 순손실이 18억 9,600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7% 감소, 순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은 전문가 예상치가 36억 9천만 달러였는데 이를 상회하는 규모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뭐 스마트폰, PC용 반도체 수요가 좀 좋진 않았지만 생성형 AI, 챗 GPT의 열풍에 따른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예상을 웃도는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당 순손실 1.43달러로 예상치였던 1.59달러 손실을 넘어서는 모습이었고요. 또 향후에 4분기, 그러니까 5월에서 8월이죠. 회계연도가 조금 다르죠. 매출 3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현재 주가는 1.63% 오른 68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행히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가이던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시장을 또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 이건 또 국장을 봐야겠죠.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가운데 보면은 뭐 유틸리티, 자재, 필수 소비재 쪽, 헬스케어,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은행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좀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았는데 하락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애플 딱 보이시죠? 0.63%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사상 최고가 시총 3조 달러를 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강세의 배경에 대해서 AI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15인치 맥북 에어 비전 프로 헤드셋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 주가의 상승의 주요한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 가을에 또 아이폰 15, 아이폰 15가 출시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지적하는 쪽에서는 하드웨어 판매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너무 규모가 크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현재 한 54%를 차지하는데 이런 매출 구조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UBS에서는 애플 주가에 대해서 고평가됐다고 하면서 매수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종목 가운데 제너럴밀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매출 그리고 매출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소식 가운데 5% 하락했고요.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상향 소식과 함께 6% 이상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펜하이머에서 목표 주가를 450달러에서 500달러로 올린 뒤에 3% 이상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더 많은 가입자와 또 캐나다에서 테스트 중인 가장 저렴한 광고 없는 그 구독 모델에 대해서 잠재적 중단을 좀 예상한다라는 발언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 3, 4% 상승을 보였는데요. 화요일 투자자의 날을 통해서 연간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만드는 게 주가의 상승의 배경이 됐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반복을 했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약간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오기는 했고 뭐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정유주 좀 오른 부분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 초록불을 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국내 증시가 이걸 어떻게 좀 토스를 받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과연 하나 더 알려드려야죠. 테슬라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테슬라도 올랐어요. 자막에는 써두고 말씀 안 드렸네요. 2.4% 올랐다. 256달러 선까지 다시금 조금 더 회복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IS셋 이지환 대표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쉽게도 한 1% 안팎의 강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젠슨왕처럼 50%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IS셋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보셨죠? 다행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다행이다.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준수하다라고 했고 뭐 EPS가 마이너스로 나왔지만 예상보다 좀 낮았고 매출액은 한 1억 달러 정도 더 나와서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고 특히 이제 4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충족하는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여전히 시각은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중국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부담감을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오늘 엔비디아도 저가형 반도체 보통 우리가 이번에 AI 반도체 쓰고 있는 A100 말고 중국은 A800을 수출을 했거든요. 저가형 모델. 그러니까 이것까지 수출 규제에 좀 포함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장전에 굉장히 우려감이 컸는데 실제 장중에 뭐 그렇게 크게 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히려 본다면 올랐어요? 네, 오히려 양호한 부분으로 조정을 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밤사이에 전해졌던 뉴스 가운데 사실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여겼지만 그분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얄밉게 하죠? 파월 의장의 네. 발언은 제 나름대로 파악하는 노하우가 좀 있는데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발언은 거의 우리가 고등학교 때 듣기 평가 수준으로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써놓고 밑줄 긋고 이거 의미, 문맥, 파악 막 이런 거 단어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미. 특히 주어가 중요합니다. 이분은. 주어.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발언을 할 때 어떤 의견을 시장을 압박하는 의견을 낼 때 그 주어가 대다수의 연준위원들이 혹은 소수의 연준위원들이 혹은 우리는 혹은 나는 이렇게 하는 그 강도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압박용으로 쓸 때는 네. 대다수의 연준위원들이 이런 표현을 주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역시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연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표현하면 그 주어는 대다수의 연준위원들은 2번 정도 연속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면 대다수 연준위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발 물러선 표현. 그렇게 좀 보면 되고 우리는 하면 좀 센 우리는 거예요? 하면 그거보다는 강도가 조금 더 강하고요. 나는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고용이 어제도 이제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고용이 생각보다 고용권수가 높기 때문에 시험률이 들어오더라도 네네. 경기를 많이 압박하지 않을 수 있고 고용은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나는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그 파월의 발언은 이게 주어가 뭔지 거의 듣기 평가 수준으로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발언은 그러면 사실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한다라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다라고보다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강했던 발언으로 좀 해석을 시장을 했는데 대다수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한 번 물러선 거고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애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의 발언은 최근에 이제 두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2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표현. 그리고 우리의 물가 목표치는 2%라는 것.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거의 이제 기결이 되는데 그 의미는 둘 다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압박하는 용도가 조금은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어쨌든 10회 이상 금리가 인상됐던 부분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노이즈가 너무 크게 나오는 거를 좀 누르고 싶은 마음이 2번 이상. 그러니까 한 번은 대부분의 그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번이라고 하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심리적인 부분은 이제 압박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2번을 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금리나 전까지 마지막 카드 남겨둘 가능성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그 2%라는 목표를 이제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다는 부분인데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CPI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그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4하고 7인데 CPI가 7을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경제 상황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고 CPI가 4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좀 유동적인 그 부분이 좀 가미가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CPI가 4 수치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는 과거에 우리가 그린스펀이 닷컴 버블을 컨트롤을 할 때 CPI 4 내려가면서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경계하는 심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2%와 2번의 인상이 계속해서 아마 발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 우리는 사실 밥 먹고 일하고 하기도 바쁜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 워딩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투자를 해야 하다니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증시가 사실 뭐 어제는 올라가긴 했지만 오늘도 또 주춤주춤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약간 애매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야기하는 원인을 크게 보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인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 어쨌든 파월의 지금 발언이 어쨌든 그 긴축에 대한 추가 우려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뭐 경기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IT 섹터에 몰려 있는 게 약간 위험하다. 그러니까 보통 고점에서는 특정 섹터에 몰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이 그러하지 않는가라는 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파월의 추가 금리 인상 발언이 특히 이제 이해가 강조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데 사실 금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뭐 증시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크게 반응하는 게 채권 시장과 예를 든다면 뭐 환율 시장 이쪽을 이제 더 크게 봐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파월의 발언에서 채권 금리나 달러 인덱스가 크게 변화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달러 인덱스는 100에서 왔다 갔다. 채권 금리도 뭐 10년물 금리, 2년물 금리 전부 다 변동성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추가 긴축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증시를 제외한 다른 쪽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봐야 되고 특히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이제 익숙한 학습 효과가 파월이 강성 발언을 하고 추가 긴축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급격히 하방 배팅, 공매도와 선물 옵션에서 하방 배팅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증시가 폭락하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왔는데 네.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보시면 최근에 S&P 500의 콜옵션 그 콜프 레이티오를 보면 이런 현상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과 달러 인덱스도 변화가 없지만 이 아래쪽 그래프가 풋콜 레이티오인데 S&P 500에 위쪽은 지수 풋콜 레이티오가 아래쪽은 주식 풋콜 레이티오인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풋 우위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콜 우위. 풋은 하방 배팅이고 콜은 상방 배팅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하방 배팅이 많다는 거고 내려오면 상방 배팅이 많다는 건데 지금 둘 다 보면은 풋 우위에서 콜 우위 쪽으로 꺾여 내려오는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을 받더라도 특별하게 파생 쪽에서 작년처럼 이걸 긴축에 기대해서 하방 쪽으로 배팅이 크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일단 지금은 추세적인 전환보다는 조정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틀 전에 그 경기 관련 지표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특히 이제 PMI. 주택 관련된 지표랑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두 지표가 OECD 경기 선행 지수에 들어가는 두 가지 항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우려감은 뭐 유럽이나 중국이 일단은 1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도 제조 PMI나 서비스 PMI, 특히 서비스 PMI도 최근에는 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 제조 PMI나 서비스 PMI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꺾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꺾여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한 바로미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좀 잠재우고 있죠. 근데 실제 발표되는 개별 경기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틀 전에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오를 때도 주택 착공 건수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좋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유럽은 원래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좀 했었고요. 가장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나쁘다라고는 했지만 일부 이제 지표가 턴아웃 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뀌지 않았던 게 미국과 우리나라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턴아웃 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미국만 OECD 경제 선행 지수가 반전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6월 달에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내려가는 속도가 이제 좀 완화되다가 이게 6월 달에는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왜 기대감을 가지냐면, 여기 OECD 경제 선행 지수에 들어가는 그 지표들을 보면 부정적으로 이제 그 포함되는 게 제조 PMI나 뭐 제조 근로시간, 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좀 긍정적인 부분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 중에 그게 이제 이번에 발표됐던 주택 착공 건수, 신규 내규제 주문 건수, 특히 소비자 심리 지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 미국도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6월 달에 돌아서면 일단 표면적으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그 성진국권에서는 다 돌아서는 현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를 낮추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드리지만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건 아닙니다. 어제 파월 발언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뒤쪽에 이제 역시 이제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생각보다 이게 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역시 이제 저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오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금리가 인상이 중단이 되고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되는 기간까지는 최소 10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려감을 가지는 거는 적어도 이 간격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증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또 투자의 길을 잡아본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은 충분히 시차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조정이 야기되면서 걱정스럽게 보는 부분이 특정 섹터에 너무 지수 쏠림이. 상승이 몰려 있다. 이 부분은 사실 과거에도 고점에서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항상 나왔던 예, 패턴이었다. 나왔던.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는 뭐 닷컴 버블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의 IT 종목들 뭔가 급등이 상당히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냐는 부분인데 사실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미국 섹터별 성과를 보면 뭐 당연히 IT 업종이 상당히 뛰어난 성과를 좀 보였고, 전통적으로 뭐 유틸리티라든지 헬스케어 필수제는 사실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과 극으로 가면서 불안감이 좀 시장에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 경기 침체에 의해 랠리에서는 사실 이게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이게 이제 순환매 양상을 보이면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 섹터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시장의 그 구간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대한 구간. 그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금리 인하되기 전까지 제가 강조했던 요 뭐 짧으면 한 10개월, 길면 한 18개월 되는 이 기간 동안 항상 특정 섹터만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안도랠리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가 이런 현상이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 특정 섹터만 몰려서 올라가는데 투자가 경기 확장과 관련돼서 전체의 그 자금이 돌지 않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정 섹터만 몰립니다. 그러니까 네.
특별히 그 구조적 성장성을 가지는 게 대부분 성장주인 경우가 많고 특히 IT 종목이 많기 때문에 IT 섹터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이런 기간에서 한 5번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4번 정도가 IT 섹터가 주도주였던 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에서 나오는 현상이지 IT 섹터에서 나오는 현상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거기에 대한 뒷받침으로 보시면 역시 EPS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 성장으로 올라가는 거는 결국 EPS 가이던스가 상향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S&P도 주가에 대한 그 PR이 18배 넘어가면서 부담감은 있지만 EPS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그 오른쪽에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현상이 더 심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PR이 상승되는 정도보다 EPS가 올라가는 상승 정도가 더 가파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정당성은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PR이 이 정도 상승되는데 EPS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심각해지고 닷컴 버블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종목은 이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하는 게 지금은 이제 중요한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정 구간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된다면 이제 그리고 빅테크 위주의 쏠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좀 부정적이겠지만 주도주 재편의 기회다라는 그런 자료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뭐 기술주 외에 다른 주도주가 또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신가요? 아니면은 어떤 재편이 나타난다라는 걸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네. 사실 저도 뭐 완벽하게 답을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에서 EPS가 상향되는 종목들이 더 갈 거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 네. 여기서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각 기업마다? 일부 경기 관련된 종목이 주도주로 여기서 편입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갈림길에서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우리가 주식을 주도주라는 거는 결국 여기서 시장의 상승 레벨을 넘어서서 올라가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좋은데 더 좋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레벨업 되면서 계속 좋아지는 쪽. 그러니까 이게 사실 드물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쪽이 있고 또 하나는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나쁜데 바닥을 지나서 지금 이제 EPS가 점점 개선될 수 있는 쪽.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과연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조정 구간에서 미국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먼저 조정을 받았고 원조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 매도를 지금 지난 한 일주일간 지켜보면 약간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그래프로 제가 강조 계속 그 두세 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에서 안도렐리에서 올라가는 섹터에 대한 그 근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EPS가 계속 좋아져야 돼요. 좋아지는 섹터, 좋아지는 종목만 올라가는데 결국 그 S&P 500 그 빅테크를 제외한 S&P 500과 빅테크를 비교를 해보면 결국 빅테크 기업은 EPS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향되는 가능성이 조정되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S&P 500에서는 EPS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차별화되는 게 맞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본다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바뀌지 않을까라는 혹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지만 상반기 이익 증가율과 하반기 이익 증가율 볼 때 빅테크는 상반기 이익 증가율 대비로 하반기 이익 증가율이 오히려 더 훨씬 커지죠.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고 빅테크를 제외한 S&P 500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이익 증가율이 물론 나아지긴 하지만 그게 뚜렷하게 빅테크처럼 이렇게 차이 관계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뭔가 정시의 주도주가 어느 정도 바뀔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면 이쪽이 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이쪽이 주가가 꺾여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정치는 이제 안도렐리가 끝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본다면 이쪽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 안도렐리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오르고 있는 빅테크 주들이 그 안도렐리 혹은 이제 이 추후에 하반기 시장에서도 견조하게 유지가 돼야만 시장이 좀 버틸 수 있고 그렇죠. 만약에 왜냐하면 그들은 실적 가지고 진짜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다른 섹터가 주도주로 부각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조금
안 좋은 환경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이제 크게 투영될 거고, 지금은 EPS 상향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시장을 좀 끌고 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은 사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시점에서는 거의 동일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1월 달에 이제부터 이런 현상이 와서 시장이 그 안 좋을 때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끌고 가는데 결국은 안전 랠리는 경기 확장 랠리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지어야 되고, 특히 그 상승하는 섹터와 하락하는 섹터가 극명하게 나뉘고,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순환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섹터 내에서만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지금 조정 구간에서 가장 궁금하신 게 어느 게 더 가고 어느 게 덜 가고 어느 게 새로 편입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활발하게 포트 재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 그래프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뭐 어제 엔비디아가 그 중국 관련된 부분 때문에 주가 조정을 좀 받았지만 어디서 더 끌고 가야 되냐라는 부분을 좀 본다면, 엔비디아는 지금 AI 반도체 이후에 지금 보시면 EPS 12개월 전망치가 지금 확 올라가 버렸잖아요. 상당히 올라가 버렸고, 테슬라는 주가가 지금 상당히 모멘텀을 좀 받았지만 사실 알고 계신 것처럼 2분기부터 EPS는 다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강한 모멘텀에 비해서 주가가 펀더멘탈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 여부를 좀 본다면 사실 테슬라는 EPS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테슬라보다는 엔비디아가 더 부담이 없는 쪽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 과연 지금 들어올 수 있냐 여부는 사실 그 답을 파월의 발언에서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발언에서 찾으려는 이유는 경기 침체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경기 관련 종목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빅테크에만 너무 몰입되지 말고, 그러니까 좋아서 더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더 바닥에서 턴아웃도 되는 종목도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는 뭐 일라일리 같은 대형 제약사라든지 혹은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카니발 같은 크루즈나 여행 같은 아주 팬데믹 때 크게 주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속도도 사실 빅테크 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 사항에 그렇게 좀 두기 때문에 이게 좀 벗어나 있는데, 결국은 EPS가 상향되는 종목에 집중하자. 이게 이제 제 결론이고, 이 종목들만 반복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도주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섹터에서 이제 기술주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주도 섹터가 있겠지 보다는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그 안에서의 재편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재편의 가장 큰 기준은 역시나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실적인데, 그 실적의 추이에 대해서 향후의 주가의 움직임이 엇갈릴 상황이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7월 다음 달이 이제 바로 7월이고 이번 주 주말이 7월이네요. 7월 시장을 그럼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 침체 정도에 따라 투자 전략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워낙 그 작년과 그 주가 하락을 크게 겪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기회의 시장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등락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들은 상당히 피곤한 시장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도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두 가지 시각을 가지시는 게 좋은데, 하나는 지금 안도랠리 이 구간에서 EPS 상승을 등에업고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 일단 여기에 부합하는 게 예를 들어 뭐 반도체와 관련돼 있거나 우리나라 같으면 뭐 현대차 같은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수익 관련돼 있는 종목들 역시 이제 중심이 되면서 여기에 EPS 상승한 그 일부 뭐 기계라든지 경기 확장과 관련돼 있는 쪽들. 그러니까 여기 주도주를 편입한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안도랠리 이후에 가장 정석적인 부분은 경기 침체가 가미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고 이후에 이제 경기 확장 랠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이 장기 주도주와 관련해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라는 시점을 본다면 뭐 경기 침체가 증시에 투영된 이후에 시점을 잡아야 된다는 게 정석이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가 파월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스쳐서 지나간다면 지금 어느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의 안도랠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EPS 상향되는 주도주들과 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 시점에서 바닥을 지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느 정도 안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장기 종목들도 분할로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서 충분히 경기 침체 여파가 닥쳤을 때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분할로 계속해서 접근해 나가는 전략
전략이 크게 시장에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두 가지 관점을 꼭 견지를 해서 중기 장기 계획을 병행해서 가시는 부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에도 우리 또 이재환 대표님께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을 잘 검토해 주실 거니까요. 그것을 믿고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ISN 이재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AI로 달궈진 미국 증시에서 AI만 관련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해도 될까? 이번 미주미 세미나에서는 AI 산업 분류 및 감별 노하우를 소개함으로써 당신의 투자 항목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더불어 미국 증시를 주도할 트렌드와 성장주 투자 종목을 찾는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 카페를 참고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소식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애프터마켓에서 있었는데 네. 괜찮았죠? 지금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기분 좋으세요? 뭐 기분이 나쁠 이유는 없죠? 그럴 수 있죠.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네, S&P 500 걱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약간 좀 밀렸는데 뭐 움직임이 없었죠. 네. 실제로 보면 많이 떨어진다는 걱정 많이 하셨었는데 나우스닥은 또 조금 더 올라가면서 그쵸. 끝났어요.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걱정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어저께 저희가 끝나고 나서 가다 보니까 막 뉴스가 막 속보들어서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드렸는데 이제 중국 향 그 AI 네. 칩에 대한 수출 제한,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좀 구체화된다고 월스트리트전에서 단독 보도를 하면서 장 마감 후 그리고 어저께 장 전에 3-4%까지 떨어지다가 그러면 1.몇 %로 일단 마감됐거든요. 그것도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여튼 시장에 선방했는데요. 그래서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다시 한번 공지사항 간단하게 네네. 말씀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16,000명 나눠서 16,000 몇백 명 돼서 이제 또 다음 달이면 17,000 될 것 같아요. 잘하면요. 네. 노력하면. 근데 저희가 이번에 16,000명 돌파 이벤트를 딱 한 번 굵고 짧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질문 있으시면 네. 이분들 회원들만 다시 향으로 9시 반 10시 정도 시작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때 저희가 미리 사전 질문을 저희가 카페에 여러분 올리실 수 있게 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카페 오셔서 가입하시고 여러분 질문 올리시면 되겠는데 어제 뭐 찾기 어렵다 하시는데요. 여기 이 카페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인기글 즐겨찾기 공지사항 전체 글이 있는데요. 전체 공지를 들어가세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미리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우선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90분 정도 저희가 할애를 해서 뭘 할 생각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공지사항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시장 볼까요? 시장이 많이 올랐으면 더 할 게 많은데 딱 여기까지. 적당히. 적당히. 자, 애플은 예. 또 437. 예, 오늘 할 얘기 딱 이렇게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애플 또 최고가. 지금 뭐 1.5달러 남았습니다. 190 정도. 그래서 이번 달은 안 된다 한 표. 전 된다에 한 표. 그 이틀 남았는데. 뭐 이거 오늘 밤에 올라가는 거죠. 뭐 네. 터치하고 올 수 있겠으나 네. 어떤 다음 종가 달에 기준으로. 시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등했는데 핵심은 전 실적 뭐 매출 조금 더 늘어났고 손실 조금 줄었는데 그거보다는 한마디가 있었죠. 바닥 쳤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그리고 파월 의장 바뀌었네. 아무튼 격이 떨어졌습니다. 어디 죄송합니다. 이장이세요? 예, 어디 이장? 그러니까 파월리. 파월리의 이장님. 예. 네, 저기 워싱턴에 파월 리라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그러면서 연속해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쵸. 했거든요. 그럼 7월, 9월 뭐 예상. 네, 그렇죠. 그렇지만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나스닥만 반등한 거 네. 말씀드립니다. 또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물가가 계속 그렇게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일반적인 복붙이죠. 복붙 요즘 말로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금리 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어놨고 2주 전부터 지난주에 있었던 것 똑같은 그런 톤이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악재다? 이건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잡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칩의 중국 수출 제한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나름 또 선방했어요.
뭐 1점 몇 %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보다는 역시 젠순항은 젠순항이다. 젠순항은 젠순항이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 계시던데 전 다라고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네. 젠순항이랑 리사 씨랑 인적 관계인가 모르셨어요? 그래요? 모르셨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다 장악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그게 뭐 제가 그 어떤 뭐 친척 좀 먼? 가족 관계 증명서를 본 적은 없지만 네. 그냥 제 사람들이 뭐 엄청 바로 아저씨다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당숙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5촌인지 7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봤던 건데 무슨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인상도 비슷하잖아요. 서로 친척 관계라고 하네요. 젠슨왕의 어머니 오촌 관계래요. 오촌. 근데 5촌인지 7촌인지 잘 모릅니다. 젠슨왕의 어머니의 오빠가 리사수의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젠슨왕의 외사촌 누나의 딸이 리사수. 뭐 그런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외사촌이라는 게 엄마 쪽에 와. 해갖고 외사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아니라고 또 얘기했다는. 그래서 그게 완전히 가까운 관체가 아니다 어쩌다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거. 아니 어저께 밤에 장수 부사장이나 뭐 방송을 하는데 네. 사람들 어떤 부사장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 저도 제가 뭐 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런 얘기는 계속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에 대해서 우리 또 젠슨 학년이 뭐라 그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 왜냐면 이런 사태하고 뭐 주가 뭐 떨어지네 뭐 유위에 왜 안 팔았냐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딱 이겁니다. 젠슨랑이 한 얘기는 그래봤자 자기네들의 수요에 브레이크가 안 걸릴 거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 젠슨랑이 오늘 한 얘기에 쫙 넣어놨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또 번역기를 돌렸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공칩을 판매하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지만 칩 제조업체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부품의 유연성이 너무 많아서 다른 곳에서 구매 찾는데 문제가 없다. 네. 살려는 사람이 넘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보면 즉각적인 이것 때문에 영향 없을 거다. 그쵸. 팔 사람은 줄 서 있는데 왜 고민되냐. 이런 얘기를 오늘 좀 얘기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 측의 설명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속스요. 속스가 오늘 0.77%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 나름 보면 양봉이죠. 우리나라 보면요. 그래서 약간 선방했다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간에서 약간 반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2%대. 근데 이거를 실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실적이 뭐 생각보다 매출이 더 나왔네, 뭐 손실이 적었네, 이거는 무시하세요. 그런 건 중요한 그럼 뭐예요? 왜 오르는 거예요? 다 이거죠. 또 이네 마이크론? 예. 반도체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데 대박이다. 반도체가 어려운 시절이 끝났다 얘기했어요. 그쵸, 예.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가 중국에서 중국에서 수입 금지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어렵고 머리 아픈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반도체 시장, 특히 자기네가 메모리 칩 시장이 좀 바닥쳤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고생 끝났다. 고생 끝났다. 예, 이제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나왔다라는 네, 영어식 네.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바닥이라는 표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될지 안 될지 전 관심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거보다는 저는 하여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나을 수 있죠. 그 영향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가 하여튼 중요하죠. 이런 거가 아마 오늘 한국 시장에도 일단 뭐 우리나라 반도체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얘기니까 제 얘기는 마시고 네네.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 판단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은 그래서 실적 이게 뭐 이거 전혀 관심도 두지 마세요. 마이크로. 그게 아니라 엇방바닥. 이 한마디. 고생은 끝났다. 영어로 보면 고생 스루했다는 얘기가 있어. 이제 지나갔다. 스루. 그런 표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행복 시작. 이 얘기 났다는 거예요. 매출 저점은 넘어섰다 등등 얘기하는 거 뭐 이 정도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와, 이거 네. 일봉이에요, 주봉이에요? 주봉인가? 이거요? 일봉. 이건 일봉이죠, 일봉. 너무 아름답네요, 주가 차트가. 최근 2주 동안에 한 3일 정도 빼놓고 계속 사상체 효과를. 근데 그러네요. 이게 딴 주식이면 넷플릭스나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그런 테슬라, 엔비디아 같으면 훅 올라가는데 네. 이게 또 훅 안 올라간다 지금. 이런 게 더 좋지 않아요? 막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 어떻게 막 조마조마했다가 이거보다 조금씩.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안 사시는 분 계시죠. 그래요? 뭐 많은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그쵸. 이거 가서 언제 돈 벌겠냐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아이고, 언제 돈 버냐뇨? 계속 돈 벌고 있죠. 그래서 저희 안동의사가 네. 지나가는 말로 물론 수량이 뭐 크진 않는지 모르겠으나 좀 내뒀더니 5배 올랐으면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애플 가지고 올해 한 6년인가? 6년인가 7년 갖고 있었는데 네.
일단 5배인가 4배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샀을 때 가격이 140달러인가 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샀던 게 네네. 140달러인데요. 그 얼추 좀 많이 조금 올라왔잖아요, 지금은. 예. 140달러가 나서 그다음에 뭔가 또 주식 분할해 갖고 가격이 다르는데 네. 하여튼 주가는 뭐 살아 있죠. 어찌 됐건요. 우리 시청자분이 진짜 우상향이 뭔지 보여주는 애플이라고. 넷플릭스는 오펜하이머에서 450에서 5500으로 올려놨는데요. 네. 저는 그 넷플릭스가 이게 사상제 효과를 갈지 700달러 부분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퀴즈 마크가 좀 있어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런데 어찌됐건 아이디 공유 그거를 못하게 하고 또 추가 요금 낸 거가 빅히트를 쳤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코에도 영향을 미쳤고 많은 그런 아이디에 관련 회원제를 운영하는 곳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 같다. 그리고 그거를 내 돈이 나가면 짜증날 수 있지만 내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죠. 네, 그래서 여하튼 오펜하이머에서 또 450에서 500을 올려놨고요. 이게 우리나라 자꾸 K 드라마만 생각하시고 K 무비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전 세계 나름대로 그런 시장들이 다 있잖아요. 각각의. 특히 유럽은 한 동네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오징어 게임 2만 생각하고 DP라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뭐 듣기만 했어요. 예, 뭐 좀 약간 좀 그렇죠. 그래서 징그럽죠. 예, DP2만 생각하시면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 네. 예,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좋은 회사이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예. 아마존은 지덤에서 120에서 150으로 올려놨어요. 네. 그리고 아마존도 엊그저께 발표를 했지만 결국은 AI에 관련된 투자를 또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결국은 아마존 매출이 월마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2025년 되면. 그리고 그거는 엊그저께 보여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 갖고 해서 피트니스 제일 많이 가고 우리 캐주얼 레스토랑 이런 거 잘 안 가고 극장 안 가고 백화점 안 가고 쇼핑도 잘 안 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온라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도 사상제 효과는 월마트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간다기보다는 월마트도 결국 멤버십이 대박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부사장 얘기했는데 제가 부사장한테 그랬어요.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5월에 한 달 동안에 300만 명이 지금 늘어났다고 월마트 플러스가. 네. 그래서 도대체 저는 기사를 봤지만 믿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부사장이 그래도 미국 사람이고 거짓말 하겠냐고. 미국 뉴스가. 네. 근데 정말 300만 명이 늘어난 거야. 월마트 플러스가. 그래서 결국은 구독과 온라인, 모바일 이런 쪽에 결국은 방향성에 가는 그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에도 리츠 자체는 원래 안 좋아요. 올해 플러스 한 0.3, 플러스 1%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리츠는 금리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는 건데 리츠 안에 수많은 섹터가 있단 말이죠. 보통 10개 섹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리츠에서도요. 그래서 리츠도 상업용 시설, 그러니까 오피스, 부동산, 상업용 오피스용 거, 그리고 유통 관련된 거, 유통되는 거, 대형 쇼핑몰 이런 것들 재미없는 거예요. 다만 그 와중에서 리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에서도 사람들이 거주용에서도 도심에 있는 콘도는 재미가 없어요 지금요. 근데 단독주택 전문을 하는 데는 잘 나갑니다 지금요. 네. 또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시니어 하우스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냥 병원 이런 거 잘 내기 때문에 그런 거 말이 나온 김에 리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 좀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은 부동산을 잘 보시고 물건 분석을 잘 하셔야겠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지나간 말이지만 잠깐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테슬라죠. 테슬라는 이번 주 말인가? 다음 주 이번 주 말이겠네. 7월 3일 이번 주말 상간에 네. 아마 2분기 출하 대수가 발표될 거예요. 그래서 뭐 44만 5천 대, 45만 대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제 지난번에도 마진율이 떨어졌잖아요. 조금요. 가격 인하해서 그래갖고 마진율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잖아요. 마진율이 뭐 떨어졌네. 그래서 이제 그 눈높이가 낮아졌고 4월 달에 그래서 주가 약간 요때요. 4월 달 지나고 어디 갔어? 마우스가 또 안 움직이네. 네, 4월달 예, 요게 떨어진 거가 그때잖아요. 실적 나오고 나고 요때 떨어졌던데 그때거든요. 그거 나오고 실적 나오고 좀 안 좋았었는데요. 마진율을 얘기 나서 그렇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한 대 팔아 갖고 12만 달러 버는 애가 있다고. 12만 한 대 팔 때마다 평균 수익 마진이 11만 대 12만 달러 버는 게 페라리라고 네, 말씀드려요. 레이스.
네, 페라리요. 네. 그리고 그 한 대 평균 BMW 한 대 평균 가격이 10만 달러 정도 하면 페라리를 한 대 팔면 그 BMW 한 대 가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여드리면 2분기 인도량 발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주요 자동차업계 넷 순이익 마진입니다. 넷 프로핏 마진인데요. 이건 보세요. 페라리가 16.1%로 18%, 뭐 16.1%로 탑이나 탑. 그 테슬라가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스텔란티스가 8.7%, 나머지가 10%, 좀 아래. 네. 그 우리나라 현대차가 같은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6, 7%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는 여기 안 나왔으니까 제가 미국 기준으로 다 바꾼 거니까 제가 알 수 없는데 제 기억에는 미국 기준 6, 7%인데 그거 틀릴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여전히 탑권이다. 마진율은 넷 프로핏 마진이. 그럼 뭐 궁금하잖아요. 페라리요. 그래서 자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로 사상체육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이스. 보시겠어요? 오늘 사상체육관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딴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저는 이 주식을 안 갖고 있고 저는 뭐 제가 레이스 페라리를 탈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네, 저거 타고 싶으면 그냥 레이스 네, 한 주씩 그러니까. 사면서. 그러니까 진짜 네. 페라리 타고 싶으신 분은 이거를 0.1주라도 사두고 시작하는 게 낫다라는 게 네. 그냥 소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요. 좋은 회사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 테슬라도 이 마진을 걱정할 게 없다. 왜냐하면 이 마진이 이렇지만 캐시우도 얘기하고 일론 머스크 얘기하지만 이게 정말 완전 자율주행이 돼갖고 택시 사업까지 하게 되면 로봇 택시까지 되면 이 마진율이 40, 50% 되니까 안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주가에 너무 흔들릴 시간이 없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는 거는. 이런 거 말씀해 주신 김에 하나 더 좀 네네. 체크해 보자면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40% 넘게 급등을 한 기업. 에어택시 제조업체라고 하는데 네. 미국 당국에서 지금 첫 전기 수직 이착륙 시험 비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네네. 에어택시. 네. 작은 종목 싫어하시죠? 작은 정보는 아니고 될 수도 있죠. 네네. 이게 꿈과 희망 갖고 할 수도 있죠. 돈 많이 벌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거 하시는 건 제가 뭐라고 안 그러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매출이 나냐, 이익 나느냐. 그거 아마 돈 아직 못 벌 거 아닙니까? 그쵸. 뭐 정확하게 4번 회사죠, 뭐. 4번 네네. 기업이죠. 언젠가 크게 벌 수 있다는 확신 가지면 발 담궈 보시는 걸 제가 뭐라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아니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또 약간 실적 찍히고 우량한 종목을 많이 투자하시고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조비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네.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뭐 하시면 제가 그냥 파이팅 외쳐드리죠. 뭐. 파이팅! 네. 네. 상반기가 이틀 남았거든요. 근데 상반기까지 오늘 이틀 남았는데 14.45%가 올라갔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10% 이상 올라간 다음에 예외 없이 주가는 거의 대부분 올랐다는 거죠. 한 달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이었는데 특히 네. 그 전년도에 마이너스가 났던 해는 89% 확률로 주가가 올랐고요. 12개월 동안 14.4%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다라는 거 재미삼아 보여드리겠고요. 네. 어제는 나스닥 보여드렸잖아요. 평균이 4.7% 올랐다고 그랬는데요. S&P 500은 최근 10년 동안 최고의 한 달이었고요. 평균 3.3%. 그러니까 7월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7월. 그렇지만 이건 통계일 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기타 등축 쭉 빠르게 보겠습니다. F. 오늘 최고 갔다 왔죠? 이거는 젊은 여성들. 우리나라도 화장품 기업들 큰 거 말고 중소형주 단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에. 파이팅을 외쳐드리자. 파이팅. 제가 잘 모르면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네. 없겠고요. 1911은 진짜 저는 이제 아쉬운 기업이죠. 왜요? 저는 사기가 힘들죠. 왜냐면 제가 뭐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좋은 회사는 느낌이 있지만 제가 이해가 잘 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이나 제약 쪽에 계신 분은 뭐 전 사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오늘도 사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카니발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아니 트랜스다임 왜 요새 더 저렇게 초록불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뉴스도 별로 안 나오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업이잖아요. 왜요? 지금 비행기 엄청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행 수요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 계속 수요가 늘어나서 비행기 한번 다닐 때마다 돈 번다니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물 들어왔나요 트랜스다임도? 오늘 사상 채울까?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열심히 노젓고 있는 트랜스다임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